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영어를 내가 완전 뒤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까지는 되게 오래 걸렸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냥 영어를 사용하고 살고 있고, 어, 캐네디언 coworkers, 자, 직장 동료도 있고, friends,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그 roommates,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테넌트로 살았지만 그 집에 계시는 그런 집주인, 아저씨, 아주머니, 아이들 이렇게 어울려 살고 있으니까 제가 영어를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른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불편하다 정도였던 건데, 근데 그 영어가 이제 다른 많은 가능성들을 좀 잡을 수 있게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걸 어떻게 보면 영어가 좀 해결이 되면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었었고 그걸 몰랐던 시절을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환경적으로도 조금 크라이시스가 될 수 있는 위기상이 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었고 심리적으로도 정말 좀 모욕적이고 치욕적이고 제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런 시기가 있으면서 아마 그렇게 뭐 좌절감과 모욕감, 치욕감을 느꼈을 때는 오랫동안 내가 좀 피해왔던 것들 알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간과해왔던 것들 어, 예를 들어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우선순위라는 걸 알겠는데 하기 싫어서 계속 미뤄뒀던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터지면서 그런 모욕감과 치욕감 이런 것들도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 잘하는 게 그냥 단순히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아는 건 많은데 나는 아는 영어는 내가 하는 영어는 잘하는 영어가 아니었구나. 그냥 아는 영어였구나.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그러면 잘 아는 영어를 어떻게 잘 하는 영어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이제 영어 실력을 뜯어 고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조금씩 뜯어 고쳐가기 시작했고, 자, 그렇게 좀 하나씩 뜯어 고쳤던 것들이 이제 일상 루틴에서 새벽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뜯어 고치니까 그게 또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어, 조금 이렇게 유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처음에 이제 잘 아는 영어에서 잘 하는 영어가 기준이 좀 네이티브랑 이제 더 이상 이제 코리안이다, 유학생이다 이런 구별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네이티브와 그렇게 구별받는 자체가 싫다는 건 똑같이 이제 언어 능력을 first language 내 영어가 마치 모국어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사실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투 같은 것들을 막 정말 꼼꼼하게 이제 뜯어가면서 분석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 카피를 했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듣기가 이렇게 안 되나? 사실, 리스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근간이 되고 가장 처음이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리스닝 안에는, 이 그래머도 들어가 있고, 아, ideas and knowledge and thoughts 이런 생각들의 덩어리가 리스닝을 한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리스닝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되겠죠. 할 수 있음은 그런 ideas and knowledge and thoughts 이런 생각의 덩어리들의 자리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고 리스닝이 안 된다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리스닝은 가장 근간이고 리스닝이 안 되는 영어는 사실 언젠가는 처음부터 갈아엎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영어인데 리스닝을 못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쟤네들 왜 저래? 왜 저렇게 빠르게 얘기하는 거지? 불편하게 시리.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런 소리는 뭐 쟤네들은 어려서 저렇게 얘기하나 저도 어렸으면서 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리스닝이 안 돼서 영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했던 건 아닌데 영어를 이 네이티브 어떻게든 뛰어넘어 보겠다. 제가 뭐 뛰어넘지는 아직 못했지만 뛰어넘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영어를 잘하고자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영어를 정말 잘하는 영어로 바꿔보고자 영어를 했던 것인데 하니까 이제 리스닝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 친구들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저 말투를 따라잡고 싶어. 말투를 일단 따라잡아야 말솜씨도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또 말솜씨를 따라잡아야지 하는데 그 리듬감 때문에 이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소리를 카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리스닝이 자연스럽게 좋아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이제 리스닝이라는 거는 아, 내가 소리 내는 방식이 아주 중요하구나. 자, so important.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소리의 그릇이 완성되기 전까지 상급자 레벨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소리 내는 방식으로 소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소리 내는 방식이라고 하면 내가 원음 소리와 가깝게 소리 내는 것들은 다 귀에 들어옵니다.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센텐스 스트럭처도 잡혀 있다 그러면 사고도 비슷하게 한다 그러면 그 소리는 내가 100%다 들리는 소리예요. 근데 원음 소리와 일단 소리 자체가 원음 소리와 내가 동떨어지게 소리 내는 것들, 잘못 소리 내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차금이 됩니다. 소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마나 안 들리는지, 리스닝 못하는지도 몰랐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생각보다 내가 리스닝을 너무 못하고 있었고, 근데 리스닝을 어, 시작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리스닝 프랙티스가 어떻게든 병행이 되다가 선행이 되게 되고 리스닝 프랙티스를 하게 되니까 리스닝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리스닝이라는 건 영어 공부, 그러니까 영어를 마스터함과 컴패리슨 했을 때, 비교를 했을 때 영어를 마스터함이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게 평생 걸리는 작업인지 이게 마스터라는 게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도 영어 실력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미국에서도 이제 각자 다른, 물론 모국어가 다 모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이라는 자체의 실력은 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자체를 두고 나 영어 마스터 해야 되겠어요. 또는 나 리딩을 마스터 해야 되겠어요. 라이팅을 마스터 해야 되겠어요. 이건 정말 이 마스터라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리스닝은 마스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국어로 가진 사람 리스닝 다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마스터 할 수 있는 부분은 리스닝이라는 거. 그리고 리스닝은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수년 뭐 이렇게 걸리지가 않아요. 자, 아주 길어도 한 1년 정도? 보통은 물론 이제 영어 베이스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출발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또 연습 중요합니다. 연습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습의 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지속적으로 연습을 또 해나가시는 게 연습의 퀄리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인 그 노출이 중요하고, 그 매일 노출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연습으로 또 이어가고 한 문장을 해도 그 한 문장을 1,000번 연습하는 것과 1,000문장을 한 번도 제대로 연습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고, 제가 1교시에서 말씀드렸었죠. 당연히 이제 한 문장을 연습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게 되면 그 연습이 1,000번이 됩니다. 자, 그렇게 연습량을 뽑아야 되는데, 자, 그런 약간 미묘한 이런 환경들 때문에 개별 차는 있어요. 이제 영어 처음에 베이스가 어느 정도에서 시작을 했느냐, 연습량을 얼마나만큼 내가 뽑아내고, 자,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 나갔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한 6개월 전후로 좀 소리가 이제, 소리는 뭐 거의 다 편하게 들립니다. 근데 이제 소리는 들어오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을 좀 작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시는 게 보통 6개월. 좀 빠른 분들은 뭐 3개월, 4개월 만에도 그렇게 느끼시고요. 그래서 이제 리스닝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분야다, 마스터 할 수 있는 분야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리스닝을 할 때 단어를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들어서 리스닝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어, 물론 2교시 이제 시작됐고 이제 새로운 내용 우리 지금 하고 있지만 1교시에서 제가 들었던 연습 문제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방금 했던 문장이죠. Um, I'm working on expressing my feelings without holding back so much라는 문장이었죠. I'm working on expressing my feelings without holding back so much. 자, 연습을 집중적으로 해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소리가
I'm 하나 들어오고 working 들어오고 이거 캐치했다. on 들어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어 하나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리가 들리는 거구나. I'm working on 했을 때 그 자리 on it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가 express my feelings가 들어왔구나. 자리가 들리는 거구나. without something, withou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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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without holding back so much, holding back so much가 이 자리가 인식되고 이렇게 들리는 거구나. 그래서 소리를 듣는다라는 게 단어를 듣는 그 속도, 내 귀가 귀의 빠름, 그 소리를 캐치하는 그 빠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걸 적용을 하면서 영어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물론 예전에 있었던 부분들이 좋아지는 거겠죠. 개선이 되게 됐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문장 스피킹을 할 때 그런 리듬감도 굉장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아, 자, 제가 연습 문제 한번 드리면서 소리 듣는다는 건 자리를 듣는 것이구나 라는 내용까지 제가 잠시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연습 문제 하나 드렸어요. 자, 이 문장이 해석이 되시나요? 자, 해석이 되신다면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자, 어떻게 읽어야 될까가 센텐스 리듬입니다. 자, 센텐스 리듬이라는 게 우리가 물론 영어에는 멜로디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멜로디이긴 한데 이게 정말 그 멜로디라 그래서 막 정말 뮤직처럼 음악처럼 이렇게 돼야지만 센텐스 리듬이 아니에요. 문장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마침표가 있을 때까지 높음과 낮음이 반복이 되는데 인토네이션이라는 건 어떤 특정 두 단어 또는 세 단어 또는 몇 단어를 봤을 때 보통 프레이즈 단위이거나 구 단위죠. 그렇게 봤을 때 업, 다운인지 다운, 업을 보는 게 이제 인토네이션이고 센텐스 리듬이라는 건 이 센텐스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높음에서 낮음으로 이게 포물선처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지는 것인지. 근데 그 안에서도 자리가 있을 텐데 그 자리를 인식을 해서 어떤 부분은 짧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부분은 길게 얘기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을 어, 이렇게 읽는 거구나. 이렇게 스피킹을 하는 거구나. 라고 아는 것이 sentence rhythm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석이 되는 문장일까요? 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volunteer 있으신가요? I 자, was 정답. to say it. 네. I was to say it. 정답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I was saying 정답.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혹시 학창 시절에 영어 책 열심히 보셨던 분들, B2 용법이네. B2 용법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B2 용법을 사용을 하나 실제로? 실제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어, 특히 이제 안내문, 공문, 이렇게 공지사항 같은데 이런 형태의 문장이 많이 나오는데 자, 뭐 비동사의 비투 용법에서 예정, 의무, 가능, 의도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렇게 하시는 것도 뭐 방법이겠지만 이걸 실전에서 사용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안내문 공지사항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안내가 나갈 때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투로 많이 쓴다라고 잡아주시면 아마 지금 어, 비즈니스 하시면서 업무 하시면서 어, 영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say it 하기로 되어 있다는가? 그것을 말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나 정도면 무난하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자, 조금 이따 지울 텐데 잠깐만 이렇게 놔둘게요. 자, 해석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 이렇게 되거나 surprised to say도 되겠죠? 자, supposed to say를 적으려고 했는데 suppose
자, 요 정도로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문장 길이가 좀 길어지고 좀 마치 다른 버- 번역이 될 것 같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의 내용어는 핵심은 어디냐면 say it 이 부분이에요. say it 부분을 앞에 기능어 부분이 달라지면서 어떤 자 동사의 그러니까 이 내용어 부분 동사 부분에 뭐 시제가 변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태도로 얘기를 할 것인지 I was sayit은 나 그거 말하기로 되어 있었어 라는 그냥 그런 내용이고 여기서는 두 번째 문장 여기서라는 거 하면 자 여기 able 있는 부분입니다. able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 그 정도의 좀 able이 들어간 만큼의 태도 변화 I was able to say it 하게 되면 나 말하기로 되어 있었어는 마찬가지인데 말할 수 있었어 뭐 이렇게 약간 번역이 되는 것이고 I was surprised to say it은 이걸 완전히 이렇게 다른 문장으로 볼 게 아니라 I was surprised 난 놀랐어 to say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이 되기보다는 그런 문장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도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I was surprised to say it.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이렇게 더 많이 읽는다는 거죠. 나 그거 말하기로 되어 있었다라는 문장에서 난 놀랍게도 그걸 얘기를 했어. 놀라면서 얘기를 했었어. I was supposed to say it. 자, 난 그거를 말해야만 됐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제가 번역까지 막 의역까지 하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네요. 자, 자리가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우리는 센텐스 리듬 얘기를 하고 있고 플레이스먼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자리는 1번 자리, 2번 자리, 자리 3번, 자리 4번 편의상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자, 1번 자리가 되고요. 주어 부분이죠. 자, 그리고 사실 여기가 다 이제 자리 2번이 되는 거죠. 자, 자리 2번인데 이 부분만 기능어인 부분이죠. 조동사가 나왔을 때 이거를 자, 지금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자, 다들 눈으로 확인하고 있으신 거죠? 아, 자, 눈으로는 우리가 영어를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눈으로도 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분들이 영어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스피킹하고 리스닝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활용 영어 그러니까 입시 영어 말고 이제 활용 영어를 봤을 때는 자리를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 방법으로 보셔야 리스닝으로 연결을 해줄 수 있어요. 나중에 스피킹 하실 때 내가 원어민 톤으로 본토 발음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조동사 기능어라는 거구나. 자, 그리고 이렇게가 자, 이제 노란색 부분이 기능어 조동사라는 걸 이제 눈으로 다 확인을 하셨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지금 제가 눈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가 똑같이 귀에 들어와야 돼요. 자리를 지금 눈으로 봤지만 이 자리를 귀로 듣는 겁니다. 자, 귀에 걸려야 돼요.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표시를 한 부분이 이게 조동사 자리라는 걸 귀로 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 연습을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게 그런 연습이었어? 라고 모르고 이제 할 수 있지만 이제 조금 연습을 고도화시켜 나가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동사 부분이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도 제가 네 문장이죠. 자, 이제 이거 지워볼게요. 대표 문장. 자, 대표 문장은 디폴트 값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 I was able to say it, I was surprised to say it, I was supposed to say it. 자, 이런 문장들을 읽을 때 이 센텐스 리듬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replacement를 써서 치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표 문장으로 먼저 치환을 하셔서 지금 volunteer 너무 잘 읽어주신 것처럼 I was to say it 이렇게 먼저 읽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인토네이션 한번 더블 체크 해볼게요. 일단 I distress 되는 거죠. was도 distress가 되고, 자, was는 뒤에는 to랑 봐야 되겠죠. was to 이렇게 되겠죠. 근데 was to 자체가 기능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was to say it 이렇게 해주셔야 될 테고, say 부분이 그러면 인토네이션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when we're taking a look at it. 자, 한번 보게 되면 up, down으로 되는 거죠. say it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타동사 목적어입니다. say it. 자, 그리고 타동사 목적어 붙어 있다는 게 중요하죠. say it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조음점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적용을 해 보게 되면 was s 이 영어 단어의 s 발음은 끄는 소리인지라 자, 끄는 발음이죠. 자, 그래서 뒤에 단어를 잡아먹는데 was to가 was 이렇게 워수처럼 들릴 수 있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가짜로 발음을 만들어서 I was to say it 이렇게 발음을 하면 안 되겠죠. I was to say it 영어가 아니죠, 이거는. I was to say it. I was to say it. was to는 기능어, say it은 내용어. 자, 제가 피칭 하듯이 읽어줍니다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 번, 저 수차례 드렸었고 연습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The dogs will eat their bones 할 때 the dogs에서 더 얘기가 끝나기 전에 the dogs 이렇게 던졌었고 will eat 할 때 will eat 자 제가 쓰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어, 조금 헷갈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 다 알고 있는데 나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는데 자 기억나는데 하셨던 분도 자 한번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더블 체크해 볼게요. 음, 자 여기서 더 도그즈 이렇게 같은 박자를 읽기보다는 어, 더를 얘기가 끝나기 전에 the dogs 자 피칭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요. 자 원어민들이 will eat 해서 will eat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their bones도 their bones 이렇게 얘기하니까 there가 덜로 들리거나 완전 swallow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So 마찬가지로 그 피칭 방법을 여기도 써주는 거예요. say it을 얘기를 하는데 I was to say it. 이건 배려 영어입니다. I was to say it. 자, 근데 자, 본토 발음하는 친구들 보면 I'll say it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I was to가 미처 끝나기 전 발음을 하고 있는데 say it을 던지는 것 같아요. I was to say it.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I was to say it. 네, 큰 소리로 따라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I was to say it. 자, 자, 그쵸? I was to Awesome. say it.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제기의 say it이 너무 잘 들렸습니다. I was to say it. 자, 그렇게 say it을 빨리 발음을 하는데 우리가 이 자리 연습으로 리스닝 할 수 있는 귀를 트레이닝 시켜주지 않으면 그 say it이 사라진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들리는데 발음하게 되죠. 자, 내 발음도 그렇게 좋아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발음만 좋아지고 싶다 하면 이때 어떻게 되냐면 그냥 굴리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I was to say it. 자, 다들 해보셨죠? 지금 채팅창으로 참여를 해주셔도 되고요. 자, 바로바로 이제 뮤트를 끄시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즉각 바로 이제 피드백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중요한 내용, 우리 계속 중요한 내용을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들 여기 계시면, 여기 한번 계시다고 present 한 번만, 어, 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지금 중요한 내용이라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지금, 음, 자, 계시면 present라고 한 번씩만 쳐주세요. 자, 확인을 하고 자,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존 감사합니다. Alive, right. 네, 네. 자, 일단 과반수가 넘어서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많네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혹시 놓치실까봐 잠깐 더블 체크해봤습니다. Alright, so 그러면 I was able to say it도 I was able to say it. 자, 이게 난 발음 잘 안 되는데 그걸 막 이제 발음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자리를 잡아보는 거죠. Um, say it was able to 이렇게 down어로 잡으셔야 되고 was able to say it
천천히 해볼게요. was able to. 저 was able 안 되면 이걸 인토네이션을 먼저 잡아야 되겠죠. was able, was able. 1번일까요? 2번일까요? was able. Why? 자, was는 비동사, able은 보호 역할을 하는 형용사 was able가 되는 거죠. 자, 근데 to가 나오는데 was able to 할까요? was able to가 떨어질까요? 자, 보통 이 기능 역할을 하는 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to는 떨어집니다. was able to 떨어진다. 정답, 그쵸, 떨어집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블렌딩 되는 부분 잡아볼게요. 자, was able to는 연습 많이 해주세요. 저 편합니다. 굉장히 말할 때, 나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I was able to를 잘 들어보시면, I was 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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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able, I was able. 이렇게 들리면 잘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I was able to를 발음하는데, I was able 하면 발음을 잘 하신 거겠죠. able의 마지막 끝음은 L 사운드가 되죠. L 사운드입니다. 그 끝음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to를 블렌딩을 시켜주는 거예요. able to, able to가 able, able 이렇게 발음입니다. I was able to say it. 자, 크게 해보시겠어요? I was able to say it. 자, to로 최대한 이제 비슷하게 발음해 볼게요. I was able to say it. I was able to say it. 자, say it을 좀 able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I was able to say it. 자, was 근데 이 able to say it. 정답, awesome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able가 to가 up down으로 to가 떨어져요. able, I was able, I was able, I was able, I was able to say it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자리가 같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was surprised to 뭐 이런 게 여기 같은 자리가 되나? 또는 was supposed to? 이거 그냥 수거로 외워서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수거 표현처럼 되기 이전에 suppose라는 단어가 뭔가 가정하다라는 거고 and I was supposed 하게 되면 그렇게 간주되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상식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행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말투로 I was suppose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까지 나중에 잡으려면 이 자리를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리를 인식을 했을 때, suppose도 동사고, say도 동사고, 이렇게 다 동사처럼 어, 의미의 중요성을 다 똑같이 실어주는 게 아니라 내용어인 say it을 실어주니까 이걸 피칭을 하듯이 I was supposed to say it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앞에 I was supposed to가 완전 먹은 것처럼 들리는 거구나. 왜냐하면 I was supposed to는 여기서는 기능어 역할을 하니까 I was supposed to say it. 자, 여기까지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또 연습 문제 하나 드렸습니다. 자, 연습 문제 드렸는데 그 전에 아, 자, 오늘 자리를 배우고 있어요. placement. 자, 편의상 자리가 하나만 있는 것도 있죠? 자, 있습니다. 어, 근데 자리가 우리가 편의상 두 개, 세 개, 그리고 자리가 네 개. 자, 여기가 1번 자리. 그죠? 1번, 2번이 될 거고요. 자리가 3개 있는 건 1번, 2번, 3번 자리. 4개가 있는 건 3번, 4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5개가 있는 것도 있겠죠? 음, 5번까지. 그 이후에도 뭐 이렇게 6번, 7번까지도 계속 우리가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분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사실 우리가 연습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두 가지가 거의 다예요. 음, 이 센텐스 리듬을 잡기에 앞서서 일단 우리가 붙여읽기를 알아야 되고 붙여읽기를 하면 그 안에서 인토네이션이 생긴다는 거죠. up, down, down, up.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덩어리가 되고 이 덩어리들이 어떤 건 빨리 발음이 되고 어떤 건 천천히 발음이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센텐스를 이렇게 봤을 때 센텐스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마침표가 있습니다. 마침표가 있어요.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어디가 높음이고 어디가 낮음인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만큼은 거의 같은 속도로, 같은 템포로 발음을, 그 발음을 하고 스피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한번 볼게요. 이 3번 자리에 단어가 4개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만약에 0.1초라 그러면 0.4초 이렇게 걸린다기보다는 이 자리가 0.25초라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1초에 0.25초라 그러면 이 네 단어를 어쨌든 0.25초 안에 보통 읽게 돼요. 그런데 이걸 자리를 먼저 잡아서 이 단어를 내가 읽어야지라고 하셨을 때 방법으로 하시게 되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되는데 0.25초씩 단어를 해야지 하고 바텀업으로 막 조립을 해서 하게 되면 힘듭니다. 그렇게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스먼트를 먼저 인식을 하고 플레이스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치환하는 그 연습을 꼭 해주시고 replacement는 it, this, that 또는 something, blah, blah, blah 이런 걸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본문으로 다시 복귀를 해주시고 하는 연습을 하시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보통은 인토네이션이 문장 안에서의 인토네이션도 있겠지만 전체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크게 인토네이션을 받는가라고 봤을 때 대부분은 이렇게 여기에 업이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여기 한 부분은 반드시 동사일 테니까. 그래서 여기가 인토네이션이 들어가고 보통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인토네이션 한 번 더 들어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보통은 여기가 타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있는 경우에 4번은 무엇이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인토네이션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 자, 라라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라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라라라. 자, 이런 인토네이션은 제가 지금 1번, 2번, 3번, 4번까지 인토네이션이 가장 많거든요. 자, 그리고 1번, 2번, 3번의 인토네이션, 센텐스 리듬인데 3번으로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 마찬가지로 3번인데 4번으로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만 한번 풀어보고 어, 레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의 센텐스 리듬과 1번, 2번, 3번, 4번의 센텐스 리듬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러면 I'm interested in it. 자, 이 연습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이거는 1번, 2번, 3번, 4번일까요? 1번, 2번, 3번일까요? 전 자, volunteer 있으실까요? 4번. 4번. 네, 좋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I'm interested in it. I'm interested in it.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뭐 뮤트를 어, 끄시고 하시면 가장 좋으시고 뮤트를 하시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I'm interested in it. 자, 그래야 기억에 나와요. I'm interested in it. 자, I'm 인토네이션 I'm interested interested in. in, awesome. I'm 인토네이션 interested in it. 정답. I'm interested 인토네이션 in, I'm interested in it. 너무 좋아요. 자, I'm interested in it. 정답. 그쵸? 아, 지금 네, 네, 정답. 이 부분을 다들 잘 읽어주셨는데 in it 이렇게가 아니잖아요. 전치사가 높습니다. in it 해주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I'm interested in it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이 마지막 at 자리에 대명사가 아니라 명사가 길어지게 되면 대부분 전치사를 distress를 하는데 디폴트 값으로 잡았을 때 여기는 in it이라는 거 업다운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가 자리가 하나예요. 그리고 interested는 why? 자, 인토네이션에 들어가는 이유가 why? 왜인 거죠? down, up이 되는데 보어이기 때문에 explaining part인 거죠. 키워드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I'm interested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자리를 인식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I am으로 나눠봤습니다. I'm interested in it.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 거죠.
그러면 1번은 주어, 2번은 동사 부분, 그렇죠? 3번은 타동사면 목적어인데 그 타동사가 아니고 연결동사이니까 이형식 동사가 되니까 보호가 되는 거네. 자, 그럼 여기는 어떤 파트인 거죠? 부사 부분입니다. 그 부사는 부사 단어가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부사어가 되는 거죠. 부사 구가 나올 수도 있고 phrasing이 되는 거죠. 부사 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사 부분은 항상 인토네이션이 들어간다라는 것. 그러면 I'm interested 이 부분이 보호가 인토네이션이 들어가고 init 부분이 한 번 더 인토네이션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뭐 굳이 이제 정확하게 따져본다 그러면 interested in it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I'm interested in it. 자, 퍼즈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I'm interested in it. 정답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I'm interested in it. Right.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인데 4번은 부사가 되는 거구나. Right. 자, 연수 문제 하나 더 들었습니다. 자, 같은 문장을 제가 두 번 적고 있네요. 자, something 말고 someone으로 해보겠습니다. 같은 문장을 두 번 적었어요. 근데 제가 1번 문장은 이렇게 읽어볼게요. I want someone nice. I want someone nice. 자, 어떻게 읽었냐면 nice를 떨어뜨렸어요. 자, someone 다음에 nice가 떨어졌습니다. up, down이요. someone nice를 읽었습니다. I want someone nice. 자, 2번 문장 읽어볼게요. I want someone nice. 어떻게 읽었죠? someone하고 nice가 down, up이 됐습니다. I want someone nice. 자, 메모만 해볼게요. 나중에 다시 지우겠습니다. 아, 마지막 두 단어를 up, down으로 읽었어요. 어허. someone nice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단어를 down, up으로 읽었어요. someone nice. 해석이 다릅니다. 뉘앙스는 당연히 많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센텐스 스트럭처가 다른 센텐스 스트럭처예요. 뭐 굳이 우리가 문의 5형식 뭐 또 뭐 더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문의 25형식 뭐 이렇게 형식을 얘기했을 때 다른 형식이라는 건데 해석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자리 플레이스먼트 연습을 하고 있죠. 자리가 달라요. 이게 하나는 1번, 2번, 3번 패턴이고 하나는 1번, 2번, 3번 패턴이에요. 자, 나 정답 알겠다. 음. Someone nice는 이게 한 덩어리죠. Right? 명사 덩어리야. Someone nice. nice가 someone을 수식해주는 거고 someone nice. 명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하나예요.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someone이고 nice가 올라가요. Why? 자, 보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someone nice. 자, 그래서 자리가 두 개예요. 어? 같은 문장인데? 그리고 문장의 길이도 같은데? 그러니까 길이라는 건 우리가 소리의 길이는 아니죠. 단어 숫자가 같으니까 문장의 길이가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소리의 길이는 다르게 발음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렇지? 자, 하나는 3형식이고 하나는 5형식이에요. 자, 5형식은 1번 문장일까요? 2번 문장일까요? 자, 채팅창으로 한번 참여해 주시겠어요? 자, 5형식 1번, 5형식 2번. 정답, 정답. 네. 그래서 소리의 문법이 들어있네? 죄송합니다. 소리의 문법이 들어있네? 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고, 문장의 길이가 같은데, 그 문장의 길이가 같다는 거는 눈으로 봤을 때 문장의 길이가 같은 거죠. But, 자, 소리로 들었을 때 문장의 길이가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문장의 길이가 다르게 들립니다. 어떤 게 더 길게 들릴까요? 5형식이 더 길게 들려요. 3형식은 더 짧게 발음을 하죠. Why? 여기는 1번, 2번, 3번까지. 엄연히 얘기를 하면 자리가 3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자리가 4개니까
소리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거죠. 음. So, want someone nice는 타동사 목적어 부분이 someone nic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안 잡히면 우리가 3회차 때 연습했던 것처럼 it, this, that으로 바꿔줘서 want it, want this, want that, I want it, I want this, I want that 하신 다음에 I want someone nice 해주셔야 되고 이 someone nice가 되시면 I want someone who's 자, someone 중간에 whose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음.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읽는 거구나. 이렇게 보니까 자리로 보이네. 어렵지 않네. Someone who's nice. 그래서 someone who's nice, someone who's 이렇게 하지 않고 someone nice 읽었던 것처럼 someone who's nice. 정말 완벽하게 정밀하게 속도가 같지는 않겠죠. 정말 속도가 비슷하네. I want someone who's nice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시는 거고. 5형식을 내가 3형식처럼 읽었네 이때까지. 아니면 3형식, 5형식 구별 안 하고 읽었는데 다르구나. 보니까 당연히 someone nice 이렇게 되겠구나. I want someone nice. 자, 그리고 이게 당연히 해석이 지금 당장 이 해석이 완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겠구나. I want someone to be nice. 자, 그래서 이 to는 연결이기 때문에 I want someone to는 떨어져도 be nice 하는 부분이 인토네이션이 다시 들어가는 거네. 이렇게 리듬감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I want someone to be nice가 되는 거구나. Right? So, I want someone nice 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문장이고 단어의 개수는 같으나 이건 자리가 세 자리인 문장이고 이거는 자리가 네 자리이구나. 오형식가. 자, 변수 문제 하나만 더 커버를 해보고 오늘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ll tell you what. 자, 이런 말 쓰죠. I'll tell you what. 자, I'll tell you something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조금 더 응용해볼게요. I'll tell you something important. 이렇게 문장을 했습니다. 하고, 나 막, just now, 막, 네가 거기 있는 거 필요했었어. 하면, 이게 네 자리가 아니라 다섯 자리가 되니까, 제가 여기서, 문장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네 자리가 되고, 하나는 세 자리가 되죠. 정답을 말씀을 드려버렸네요. 음. 자, 이렇게 생긴 문장은 제가 연수 문제 두 문장들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I'll tell you. 이 부분, 우리 사형식으로 더 익숙하신 분들은 사형식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뭐 수요 동사, 보통 someone이 바로 붙어 나온 동사죠. tell you, tell someone 이라든지 teach something, teach someone 이라든지 send you, send someone 이렇게 나오는 뭐 사형식 동사는 자, 이 부분이 한 자리예요.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리고 will까지 다 동사 부분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한 자리예요. 자, 조금 응용이 된 문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레슨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따라오셨다고 하면 이 응용 문장도 바로 캐치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1번, will tell you가 2번. 이걸 사형식 동사는 원어민들은 같이 붙여서 읽는 거구나. 한 자리로 읽는 거구나. will tell you. 그래서 이게 사형식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 tell you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something important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오형식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자리가 1번, 2번, 3번, 4번 네 자리가 되는 건데 자, comparison 차원에서도 제가 비교를 해뒀고 자, 한 눈으로 봤을 때 자, 물론 문장으로 보면 자리가 바로 이렇게 뾰족하게 비교는 안 될 수는 있어서 자, 일단 제가 써뒀고 제가 사형식 이왕 얘기를 했으니까 보통 사형식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동사가 편의상 사형식 동사 이렇게 써볼게요. 사형식 동사. 자, 간접 목적어 I요. 자, 인터랙티브 한 거 그냥 제가 목적어 1번, 2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I가 있고 오형식은 편의상 제가 V5로 한번 적어봤어요. 자, 그리고 목적어 나오고 and explaining part 목적 보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본다 그러면 단어의 개수가 같으니까 자리의 개수도 같지 않을까? No, that's not the case. Why? 자, 이 부분을 한 자리로 처리를 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타동사 목적어와 사실은 삼형식의 센텐스 리듬과 사형식의 센텐스 리듬은 같은 거구나. 사형식은 오형식에 가까운 게 아니라 삼형식에 가까운 거구나. 그쵸? 왜냐하면 뒤에 목적어로 끝나지 목적어에 대한 explaining part로 굴절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굴절이 일어나는 부분을 오형식에서는 마지막 인토네이션을 한 번 더 주는 거고, 자, 우리는 그걸 소리로 나중에 캐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눈으로 보고 있지만 이 눈으로 보는 걸 소리로 연습하기 위해서 인토네이션을 배웠고, 그리고 조음점을 배웠고, 템포를 배워서 이제 이걸 귀로 잡아내는 겁니다. 자리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I'm working on express my feelings 할 때 그 express my feelings가 단어 하나하나가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I'm working on something, I'm working o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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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blah blah blah를 자리를 잡았으니까 I'm working to express my feelings, express my feelings가 귀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 연습을 하는데 일단 방향은 알아야 되겠죠? 자리가 다르네. So, 자, 우리가 연습 많이 하고 있는 구동사 제가 편의상 여기 적어볼게요. 어떤 게 있죠? 구동사. 음, work on 있으면 목적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따로가 아니라 구동사 한 단어처럼 처리를 하라는 거구나. 자리가 저기는 1번, 2번, 3번 세 개구나. 까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124기 우리 4회차 내용이죠. 죄송합니다. 124기 4회차 내용 진행해봤고요. 자, 오늘은 센텐스 리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센텐스 리듬 관련된 좀 난이도가 있는 응용 연습 문제를 여러 가지 풀어봤고요. 우리 2교시 마지막 시간에는 플레이스먼트 개념까지 한번 더블 체크해봤습니다. 자, 오늘 레슨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